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라샤라, 이 하늘의 경계 안에는 이 파라샤라, 야바나 자타카, 제미니 우파데샤가 다 이렇게 요약 압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파라샤라가 첫 구절에서 첫 구절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구절이 The Supreme Spirit has had many descendants, Janardana, in the form of the grahas, reverse the fruits of the karma of the living beings.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근계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브리아 파라샤라에 따르면 지와 개체 생명들이 가진 각자 까르마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대영원히 행성들로 환생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 이 수프림 스피릿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최상의 영혼, 대영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우주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 방대한 이 우주 안에 나타나는 현상계, 이렇게 행성들이나 지구상이 살고 있는 삶, 생명체들, 이런 현상계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절대적인 파워,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신으로 대체 이름하기도 하고요. 또 종교마다 그 신을 칭하는 이름들이 다 다른데, 혹은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연 법칙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현상계 드러난 현상계 이면에서 그런 현상계의 이제 질서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힘을 이게 대영혼, 수프림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신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종교적인 인물들의 이름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납득하기 쉽게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샤라에서 이런 대영혼이 많은 디센던트라 그러면 분신들이라는 얘기죠. 그 영혼을 닮은 이제 분신들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영혼이 부모님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신을 이제 자신의 분신인 자식을 낳아서 계속 대대손손 이렇게 혈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 스피릿이 아주 암흑 자체처럼 어떤 절대적인 파워 있을 때는 아무런 현상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계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물질적으로든 정신적, 영적으로든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영혼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분신들을 낳았다는 이제 디센던트라는 그래서 그 대영혼을 그대로 닮은 이게 매크로코즘, 마이크로코즘, 대우주와 소우주는 서로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프림 스피릿 대영혼들이 여러 분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신들이 각 이 대영혼의 모든 면들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딕 점성학에서는 이러한 대영혼이 많은 분신들을 낳아서 현상계에 보냈는데 자나르다나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원어입니다.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게 다양한 이름들로 부르게 되면은 그런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나르다나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등을 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어떤 공포심이나 경외감이나 두려움, 무서움, 걱정 등을 이제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는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할 때 이 자나르다는 이름을 이제 호칭을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를 때나 학생일 때나 뭐 이렇게 선생님으로 부르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현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는
뭐 그게 직장의 지위에 따라서 이제 그 직위를 부를 때 그 지위에 해당하는 어떤 책임감이나 의미들이 있죠. 근데 같은 사람인데 집에 오게 되면 엄마일 때 혹은 부모님의 때 자식일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이게 이름으로 불릴 때 혹은 엄마 아빠라는 호칭으로 부를 때 각자 다른 강조되는 역할들이나 업무들이 다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에 가진 그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을 붙이게 됩니다. 이제 파라샤라가 이 자나르다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나르다나 이렇게 부르고 난 뒤에 in the forms of grahas rewards the fruits of the karma of the living beings. 이렇게 대영혼이 자기 분신을 만들었는데 이 그라하라 그러면 행성들을 칭하는 말이 그라하입니다. 이 모든 행성들을 그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라하라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되면은 이 그라하는 이렇게 잡아채서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꼴까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성들을 대체로 그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행성들이 그에 해당하는 그 행성들이 내포하고 있는 행성들마다 각자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그 각자 그라하들이 이름에 해당하는 그 함축되어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특성들을 그라하들을 이제 대영혼이 그라하 이렇게 형태로 분신을 만들어냈는데 그 그라하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이제 리빙 비잉 생명체들에게 각자 가진 이렇게 까르마들이 있는데 그 까르마들에게 연결을 시켜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길저적이든 비길저적이든 이렇게 그 해당된 존재의 생명체의 까르마를 보상을 받게 만들게 하는 그런 힘이 그라하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행성들이 대우주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태양계에서 이 태양이 중심에 있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현재에도 항상 이렇게 행성들이 각자의 속도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항상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이제 대우주적인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라는 그게 개체적인 생명체가 이렇게 태어날 때 그 개체적인 영혼마다 가진 까르마가 있죠. 그 집단적인 집합적인 이런 까르마가 있죠. 그 까르마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제 어떤 까르마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서 올려다본 하늘을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캡처한 그 사진이 이제 우리의 출생 차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티샤북에서 이제 사용한 그 예시 차트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보면은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4월 4일 1965년 13시 10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에 올려다본 하늘을 캡처한 사진이 이거 앞에 있는 이게 크게 있는 이게 라시 차트, 이 메인 차트인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여기에 달이 황소라시에 있었고 목성이 황소라시에 있었고 라후가 상둥이 라시에 있었고 케투가 인마라시에 있었고 화성이 처녀라시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산양라시에 금성 태양 달이 있었고 그리고 물고기 라시에 토성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하늘의 사진을 그대로 캡처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그런 영혼이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이름, 그 개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때 이제 그 생명체에 할당된 가르마를 이 메인 차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해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베딕 점성학인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우주와 소우주는 서로를 반영을 하듯이 그때 당시에 하늘의 사진을 반영한 개인 차트를 통해서 나라는 개인적인 그 사람이 가진 까르마적인 또 현생에서 타고난 까르마 그리고 잠재성 온갖 특성들을 이제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생에 이제 나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라시 차트에 있는 그 첫 번째 차트가 이 나라는 이 사람이 가진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환경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그런 개인으로 탄생하기 이전에 그 존재에 해당하는 영혼이 있죠. 이게 절대적인 대영혼이 이제 해당하는 우주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대영혼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나의 생명체에 나라는 존재가 계속 환생하게 만드는 어떤 절대적인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힘이 있죠. 그것이 이 가장 바깥에서 그리는 이게 코지얼 바디, 제가 녹색으로 그리는데 이 육체를 둘러싼 에너지 바디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둘러싼 게 이제 이렇게 아스트랄 바디라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그린색으로 제가 점을 찍은 것이 코잘 바디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대영혼에 해당하는 순수 영혼에 해당하는 그것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코잘 바디 차트에서 이 태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묻지 않은 아무런 까르마, 아무런 빛 자체인 순수 영혼, 순수 빛 자체인 나의 영혼,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육체, 마음,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의식을 할 수 없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영혼이 각 개인, 개체 개인마다 영혼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 줄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러한 영혼, 이면에 숨어 있죠. 생명을 계속 만들어내는 환생을 만들어내는 어떤 절대적인 영혼적인 힘을 그것이 차트에서 태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코잘 바디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에서 코잘 바디에 해당하는 그런 어, 에너지장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중간에 이 빨간색으로 그린 것은 이제 우리 육체마다 타고나게 개개인의 영혼마다 이렇게 어떤 집합제로 과거 무수한 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형성된 어떤 집단적인 집합적인 까르마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그런 까르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까르마의 리워스 결과들을 이 한 생에서는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은 현생에서 다시 이루려고 그러고 현생에서 완성을 하지 못하면 또 다음 생에서 그것을 이제 타고난 그 각 영혼이 타고난 그런 목적을 완성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리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베딕 점성학은 인과의 법칙, 환생의 법칙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생이 이게 유일한 그런 생이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 무수한 생을 겪어왔고 이 현생은 단지 한 번의 생에 불과하고 이 육체가 이제 다 하고 육체가 다 세진하고 나면은 다음 생으로도 계속 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장 우리의 마음에 해당하는 그것이 에스럴 바디인데 이 에스럴 바디가
우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산생으로부터 총체적인 가르마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마 아스트랄 바디가 다 세진이 될 때까지 이 코잘 바디가 순수 영혼 자체 대영혼으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트랄 바디가 두터운 사람일수록 이제 이렇게 어둡고 두터운 사람일수록 이 현생 그 안에 있는 이 육체가 좀 더 이렇게 부정적인 어려운 힘든 삶을 많이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에너지장 에스트럴 바디가 이게 밝고 가벼운 사람일수록 이 안에 있는 이 현생에서 할당받은 육체적인 삶이 좀 더 이렇게 가볍고 좀 길조적이고 편안한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각 생마다 이제 다른 육체에게 할 때인데 분신을 만들어내는데 이 영혼이 분신을 가르마를 통해서 분신을 만들어내서 이 육체에 할당된 이제 이렇게 가르마지 좋고 길조적이고 비길조적인 그런 가르마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라시 차트에서 육체를 라그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그나가 첫 번째 라시인 리오 사자 라시의 두 줄로 그어 있는 이것이 라그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라그나가 사자 라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행성들이 이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시간이 조금 일찍 태어났더라 그러면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라그나 첫 번째 라시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현생에서 나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그것이 이 라그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육체적인 환경, 육체가 타고나고 외부적인 모습, 환경 등을 결정지으는 것이 이 라시 차트에 있는 라그나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스트랄 바디가 우리 육체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보다도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렇게 마음, 감정, 마음 등에 더 많이 이렇게 좌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이렇게 생각, 마음, 감정 등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 힘이 바로 이 아스트랄 바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은 어디에 있다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것이 마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에너지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장 그것이 이제 아스트랄 바디인데 차트에서는 그것을 이제 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처한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타고난 그런 까르마적인 아스트랄 바디가 얼마나 두터운지 아닌지 어떤 까르마를 현생에서 받게 되고 이제 거쳐 지나가게 될지 혹은 미완성으로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되지 하는 것들을 이 달이 만들어내는 이게 아스트랄 바디 그리고 달의 위치에 기준을 해서 시간 타이밍의 흐름 다샤를 만들어내죠. 그런 다샤가 바뀔 때마다 그의 할당된 각 행성의 다샤가 바뀔 때마다 그 행성에게 할당된 그 까르마의 이게 좋고 나쁜 그런 열매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런 흐름들을 주관하는 것이 이 달이거든요. 빈션 테리다시아에서. 그래서 차트에서 이 달의 상태를 통해서 이제 얼마만큼 그 까르마적인 보상, 좋든 나쁘든 경험하게 될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태양이 나타내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 영역 밖에 있는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는 깨끗한
이렇게 퓨리티, 순수성 그 자체로 있는 그것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이 나타내는 코잘 버디, 순수 영혼은 이 라시 차트 외에 인너 바가스에서 라시 차트가 만들어내는 다른 부속 바가스를 통해서 이러한 코잘 바디에 대한 그런 파워 상태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차트들을 우리가 베딕 차트들은 우리 육체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들, 타이밍들, 이벤트들 너머에 있는 이 에스트럴 버디, 코잘 버디, 현상계, 그리고 현상계 너머에 있는 그런 모든 거대한 힘까지 이렇게 모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영혼이 하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요, 이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지, 이제 행성들이 이제 아바타 대영혼이 많은 분신들을 이제 그라하의 형태로 혹은 이제 그라하들이 환생한 아바타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서 각자 아바타들, 생명체들이 타고난 목적의식을 완수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성들이 가진 아바타 스토리들을 통해서 그 행성들이 가진 역할들, 특성들,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관계 파라샤라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자, 대영혼이 많은 분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in the form 행성들의 형태로 이러한 행성들의 형태로 분신을 만들어서 그 행성들이 우리 차트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연계된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그 연계된 특성들에 따라서 좋고 나쁜 이렇게 우리 삶의 가르마적인 보상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성들이 이제 분신으로 환생을 하게 되는데 대영혼이 이게 파라마트마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대영혼이 이제 환생을 하게 되는데 그 대영혼 그 자체는 거대한 태양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순수한 파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영혼이 어떤 분신을 만들어낼 때 그러면은 좋고 나쁜 선과 악 길조적, 비길조적인 이런 양면성으로 이렇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마트마 대영혼 중에서 그렇게 순수성이 더 큰 대바들이라고 그러면은 선의 하늘에 있는 천상의 힘, 신의 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마트마 중에서 이제 순수성이 더 큰 이들 대바들이 바로 이제 그라하들은 대바들이라는 게 아직 그라하 상태로 있을 때는 대바들, 파라마트마 순수성의 그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바들이 그라하들이 이제 대바들인데 그 그라하들이 이제 인간의 생명체로 아바타로 환생을 했을 때 이렇게 지바라는 이제 포션으로 환생을 하게 되면 이제 각자 가진 그런 목적에 따라서 사람이나 동물 등등의 모습으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만질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람처럼 똑같이 이제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육체가 가진 그런 한계성과 제한성 다 경험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사람과 똑같이 그러니까 어려움들, 시련들, 그 까르마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파라마트마 절대적인 대영혼이지만은 아직까지 순수성 그 자체로 남아있을 때는 그라하들이고 그런 그라하들이 어떤 지구상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바타로 환생을 했을 때는 이제 그 각자 해당하는 이제 본보기가 되는 거죠. 행성이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진 인물들서 환생을 해가지고 그 행성의 특성에 대한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라마트마 아홉 행성들이 이제 생명체로 환생을 한 아바타 아홉 행성들의 아바타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인물들이 살아온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나 파워, 역할 등등을 이 심볼로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바타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이 하늘의 관계 1장에서 16페이지부터 각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부터 시작을 해서 각 아바타 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행성들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